되나? 딱히 질문 없으면은 수리를 한번 하러 가자. 자, 이제 수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어. 수열을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하자면은 그냥 숫자들의 나열이거든. 숫자들의 나열.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그냥 막 나열한 거를 다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수열은 거의 대부분 규칙성이 조금 존재하는 수열.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종류에는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렇게 조금 다룰 예정이고, 이 수열을 조금 더 좀 멋있게 정의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냐? 이렇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의 나열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함수값.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함수들 있지, 뭐 여러 가지 함수들. 근데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은 거의 대부분 x를 모든 실수, 즉 정의역을 모든 실수에서 다뤘다면, 지금부터 다룰 수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정의역에 자연수만 좀 집어넣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뭐 1.1 이런 거 안 넣고 음수 쪽도 안 넣고 0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함수긴 함수인데 그 정의역이 자연수다라는 그 개념까지는 괜찮지? 그래서 지금 이 함수값의 정의역에 함수의 정의역을 자연수로 설정하는 순간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조금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순서의 개념이 생길 거야. 순서. 빨리 안 와? 자, 순서 개념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 정의역에다가 무조건 자연수 1부터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할 거라고. 그럼 당연히 1을 넣었을 때가 몇 번째고? 첫 번째 함수값이겠고, 2를 넣었을 때가 두 번째 함수값, 3을 넣었을 때가 세 번째 함수값, 그럼 10을 넣었을 때는 10번째 함수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순서 개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게 가장 편하냐면, 이 함수값의 개수가 바로 번째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개수랑 번째랑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더. 정의역에 자연수를 넣을 거다. 그러면 각 함수값 사이에 x값들의 차는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정의역 사이 간격이 일정하다, 뭐 이렇게 조금 받아들일게. 맞습니까? 빨리빨리. 인즈삼. 은호 뒤로 가야겠다. 저 말이 이해되나? 정의역 사이 간격이 좀 일정하다라는 게 무조건 한 칸 차이일 테니까. 그치? y값은 뭐 그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이 정의역의 간격은 무조건 한 칸이다, 그런 이야기. 그럼 좀 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 2x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함수, 쟤는 함수라고 하지, 그지? 그럼 쟤를 수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금 다룰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먼저 저 함수의 x값에다가 모든 수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뭐부터 넣을 거다? 1부터 넣을 거지. 그럼 f1은 얼마? 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f2는 3이라고 쓸 수 있겠고, f3은 5 점점점점 계속 쭉쭉쭉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방금처럼 f1은 뭐, f2는 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주로 함수에서 활용을 하는 거고, 저거를 이제 이 수열 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생긴 수열을 뭐 스몰 a라는 수열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f1은 1이다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부터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함, 이렇게 스몰 1을 써가지고 아래 첨자. 오케이? 그래서 걔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조금 더 간단하게. 그럼 너는 어떻게 쓰면 되겠고, a2는 3이고 a3는 5다. 이런 식으로 함수보다 좀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하자, 이런 이야기. 괜찮고? 자, 그랬을 때
너 이 A1의 이름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뭐 첫 번째 항 혹은 뭐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제1항 등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좀 약속을 했다 이거야. 아, 요 얘기를 안 했네. 얘네들은 이제 함수 값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럼 이제 이게 수열로 넘어오면서부터 너를 첫 번째 항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조금 표현을 할 거야. 첫 번째 항. 너는 뭐겠어? 두 번째 항 이렇게 쓰면 되겠고, 혹은 제2항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되나? 자, 얘도 뭐라고 쓰면 돼? 뭐 세 번째 항, 뭐 제3항, 뭐 셋째 항, 제3항 등등으로 조금 읽어주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수에 대한 나열이 여기서 딱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숫자를 딱 3개만 나열한 거야 지금. 그러면 너가 첫 번째라면 너는 몇 번째야? 마지막 항이지. 그래서 너를 뭐 마지막 항이라고 얘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 이거를 말항이라고 얘기해. 말항. 난 당연히 뭐라 하겠다? 말항이라 하겠다. 옛날 사람이니.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초항, 마지막 거는 말항.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다시 여기 보이는 너네들은 함수 값으로 읽고, 너네들은 뭐라고 읽는다? 주로 어떤 단어를 이용하여? 항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을 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이 항들의 일반적인 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인 거 알겠고,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5인 거 알겠는데, 그럼 이놈들의 이제 규칙을 따가지고 너처럼 함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함수식. 그걸 사람들은 이제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에서는 F를 썼다면 주로 수열에서는 A, B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일반항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 A, N 이렇게. 첫 번째인 1, 두 번째인 3, 세 번째인 5가 되는 저들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이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fx라는 식을, 그러니까 x라는 변수를 이용하던 식을 n이라는 자연수를 이용하는 식으로 바꿔주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너의 이름은 일반 항, 뭐 혹은 제 n 항, 뭐 등등등으로 읽을 수가 있겠지 뭐. 되나? 별거 없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괜찮겠어? 그럼 다시 저기 382번 한번 보자. 자, 다음 AN의 일반항을 조금 구해달라. 다시 말하면 뭐야? 저를 함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거지. 지금 처음엔 1이고 그 다음 4고 9고 16이래.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 제곱수란 느낌이 들지? 그 옛날에 우리가 저거를 만약에 표현을 해야 된다면 fx는 뭔가의 제곱의 형태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f라는 이 함수식을 쓰지 않고 어떤 거? an이란 일반항을 좀 갖다 쓰자고. 이 n에다가는 1, 2, 3, 4 자연수만 넣을 거고. 되나?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n의 제곱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별거 없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하네.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고 좀 어떤 수열이 걔처럼 뿔마가 좀 반복이 된다면 그때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짓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거. 마이너스 1에 n승을 조금 달아줄 거야. n승. 어떤 수열의 부호를 계속 뿔마로 바꾸고 싶다. 그럼 뭐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1에 n승이라는 걸 이용하여. 확인해볼까? 1 넣으면 마일,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일. 되지? 자, 그 다음 384 한번 봅시다. 384. 384는 어떻게 쓰면 될까? 저 5분의 4 뒤로는 어떻게 될까? 6분의 5. 그 다음은 7분의 6이 되겠지. 그러면 저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일단 그 위에 거보다 아래 게 하나 더 크다는 느낌은 당연히 있거든.
그 옛날 또 우리 함수식을 한번 빌려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 밑에가 하나 더 큰. 그치? 근데 나는 여기 x에다가 막 아무 숫자나 집어넣을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부터? 1부터 집어넣어서 쟤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다? 너는 1 넣었을 때 여긴 2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1이 나와야겠지. 그럼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해돼? 한 칸 차이인데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지? 하나 더. AN은 자, 그 다음 거 어떻게 쓰면 될까? 1 곱하기 2, 2 곱하기 4, 3 곱하기 6, 6 곱하기 8. 굿. n 곱하기 n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써야 돼? 1 곱하기 2가 있고 2 곱하기 4가 있고 3 곱하기 6이 있고 4 곱하기 8이 있고 점점점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이 수열의 일반항 즉 규칙성을 읽을 때 하나 조금 지켜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얘를 1 곱하기 2, 2 곱하기 4, 3 곱하기 6, 4 곱하기 8로 보는 순간 규칙이 좀 잘 안 보여. 그럼 이런 규칙은 무조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다 따로따로 봐야 돼. 다 따로. 그러니까 얘를 1 곱하기 2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앞에는 뭐 있어? 1 있고 그 다음은 2, 3, 4 이렇게 가지. 그럼 당연히 앞에 것만 생각을 하라고 앞에 것만. 뭐라고 쓸 수 있고 n이라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뒤에 것만 봐볼게. 2, 4, 6, 8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10 그 다음은 12지. 그럼 n번째 가면 얘가 당연히 얼마로 바뀌겠다? 2n으로 바뀌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값들의 나열을 사람들은 수열이라 한다. 그럼 수열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무진장 많겠지, 그지? 뭐냐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다 수열이라며.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 고등학교 이 수1에서 배우는 수열은 크게 딱 2가지밖에 없어. 너무 다행해.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 불리는 아주 독특한 뭐 썼어? 아니 자리에 오면 자, 일단 요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요 등차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한자 좀 해. 같을 등의 그 차이할 때 차. 그러니까 너는 뭐가 차가 일정한 수열을 사람들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차가 일정하다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쟤를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쓰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차가 같다는 게 뭐냐면 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그 차가 계속 일정하다는 거.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도 3이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빼도 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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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갈 때 얼마를 더해주면? 3을 더하면 너 나오겠고 3 또 더하면 너 나오겠고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일정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정한 수 있지.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다? 공차라고 얘기를 할 거야. 공차. 이상한 거 하려서 80T 아니고 그러게 하려고 하다가 공차. 공차는 한글! 주로 기호는 뭐로 쓰냐? 스몰 d를 많이 갖다 써줍니다. 공차의 앞글자를 따서 스몰 d. 자,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 자, 어떤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었고
두 번째 항은 그럼 당연히 A2, A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점점점 가다 보면은 n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가 공차를 뒤로 갖는 수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너에서 D 더하면 너 되고 D 더하면 너 되고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뭐 플러스 D를 하면 쭉 플러스 D를 하면은 각각의 항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여기까지 되나?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을 해줄게. 조금 더 쉽게. 만약에 첫 번째 항 너를 간단하게 A1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스몰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스몰 a. 그럼 너는 초 항을 간단하게 a. 그럼 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너에서 하나 더하면 된다며 이렇게. 그럼 너는 어떻게 만들어? 하나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2D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렇게 쭉점점 가다 보면 이 n번째 항은 과연 어떻게 만들까? 이 규칙성을 한번 쳐다봐보자 이거지. 그럼 분명 A1일 때는 그냥 A, A2일 때는 D, 3일 땐 2D지. 그럼 A4일 때는 3D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소리는 뭐다? 아, A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 너보다 하나 작은 D를 붙여주면 되겠구나. 괜찮나? 되지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AN 너를 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좀 해줄 거야. 다시 한번 써주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 AN은 다음과 같이 A 더하기 n-1 D가 된다. 별거 없지? 여기서는 A는 뭐? 초항. 너는? 공차.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써놓은 이 식의 변수가 뭐야? 오, 그게 뭔 소리야? 잘 봐봐. fx는 2x 플러스 1이래. 이 식의 변수 뭐야?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 뭐라 얘기하면 돼? 여기에 x를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y라고 써놨어. 변수가 뭐야? y란 얘기야. 여기 x 있으니까 x 이게 아니라. 그럼 그것처럼 이 수열에서는 그 변수를 어디다가 써주냐면 여기다 써줄 거야. 이렇게. 밑에다가. 너가 변수구나. 너가 변수인 그런 수열. 되나요? 그럼 너가 변수라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n에 대한 1차 식이다. n에 대한 1차 식을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저거를 너 지금 등차 수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현이 혹시 신경 쓰이나? 그래.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별거 없지? 그럼 이제부터 어떤 걸 보면 an은 2n 플러스 1이래. 딱 보자마자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이야기야. 별거 없지?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추가 설명. 다시 an은 a 플러스 n-1 d가 된다. 자, 우선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은 애들이 이 공식을 어설프게 외우면은 n에 대한 1차식까지는 잘 외우거든. 근데 이렇게 외워버려. 잘못 외우면 nd 요렇게. 근데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가 n 곱하기 d가 아니라 n에서 하나 빠진 거 d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틀린 사람 없겠지? 너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나름 이 식의 변수 뭐라고? n이라며? 그럼 이제 n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dn 플러스
이 뒤에는 n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번 할 수가 있겠네.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이라 했으니 n에 대한 1차항이 있겠고 나머지는 뭐 상수항 어쩌고 저쩌고 있겠지 뭐. 괜찮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되는 건 뭐? 아, 어떤 n에 대한 1차식을 봤는데 요 1차항 앞에 있는 너 있지 너. 너의 정체가 뭐였다? 공차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차식을 보자마자 뭘 알아내야 된다? 공차를 알아내야 한다. 왜? 뭐? a에는 뭐 3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 일단 첫 번째 뭘 느껴야 되고? 등차네 너 그치 등차네. 등차네까지 괜찮지?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읽어보자. 첫 번째 공차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너 앞에 있는 너 이거 못 읽으면 이상하다고 그지? 오케이? 그리고 하나를 더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름 여기로 다시 와서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할 건데 너는 어차피 변수니까 그럼 다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랑 뭐밖에 없어? 너랑 너밖에 없지? 근데 방금 너 찾았잖아. 너는 뭐라고 읽어? 초항이라 읽잖아.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잘 봐봐. 요 식에서 이 A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나름 요걸 또 막 전개하면은 여기에 뭔가 A가 들어간 식이 하나 있겠지. 그럼 이제 그걸 막 찾는 게 아니라 초항이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야? A1을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1 넣으면 그게 바로 초항이지. 그치? 그럼 그 소리는 뭐다? n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찾는 거다? 초항은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찾는 거라고. 초항은 무조건 어떻게 찾는다? 1 집어넣어서 찾는다. 1 집어넣어서 찾는다. 1 집어넣어서 찾는다. 초항은 무조건 어떻게? 1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알겠지? 뭐 불러. 뭐 숫자 아무거나. 2 7 12 아 너무 쉽나? 에이, 17 점점점. 자, 요렇게 생긴 수열이 있나 봐. 우선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읽어보시오. 라고 하면 플러스 O 플러스 O 플러스 O 등차 수열이네. 그치?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너를 보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읽을 수 있다? 공차가 오고요. 초항이 이자리인 등차 수열이구나. 괜찮나? 그럼 당연히 이 두 개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돼? 그럼 잘 봐. 분명 너는 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이거 외워놨자 우리. 저렇게 어떻게? 초항에다가 더하기 n-1 곱하기 5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괜찮지? 여긴 처음인가? 그렇지. 돼? 공식 열심히 외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되지? 근데 앞으로 또 이렇게 잡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렇게도 잡을 수는 있어야 돼. 공식을 당연히 외워야 돼서 그거를 활용하여 이렇게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말고 어떻게 해? 좀 더 이쁘게 빠르게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 너를 전개했었지. 어차피 너는 뭐야?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게 확실하지.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 1차항의 개수가 뭐다라는 정보까지. 공차라는 정보까지 알잖아. 그치? 응? 그 너는 n에 대한 1차식이긴 한데 그 1차항의 개수가 얼마? 5라고 5. 그럼 바로 5n까지는 그냥 쓰자고 이렇게. 공차 n, 공차 n, 공차 n, 공차 n, 공차 n, 공차 n 이렇게. 그런 다음 초항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한테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얼마? 3 정도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나요? 별로 어렵지 않지요? 되나? 자, 그럼 저기 386 한번 해보자. 386. 시간 5초. 386. 일반항 잡으시오. A에는 초항이 3이고 공차가 1에. 그럼 A에는 뭐라 잡는다? 공차 N. 즉 2N인데 초항이 3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지. 387. A에는 바로 마이너스 4N까지는 썼지 다들? 그리고 1 넣었을 때 3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뒤에 얼마 더해줘야 돼? 36 정도는 더해줘야겠고. 괜찮지? 자, 그 다음은 D가 2P고 초항이 P 플러스 1이래. 똑같이 잡아볼게. A에는 공차 N 1 넣었을 때 너가 나와야 되니까 P 하나 없애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괜찮지? 아, 되는 거 맞겠지? 자, 389번 하시오. 공차 얼마? 3. 그래서 우리는 A에는 3N까지 써놓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7 나와야 된다는 건 한 10 정도는 빼줘야겠다. 괜찮지? 390번까지 해보시오. 초항 아니 공차 얼마? 공차 5고 초항이 1이니까 5n 마이너스 4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오늘 이거 하고 놀 거야. 별거 없지. 그럼 이제 다음. 다음은 바로 등차 항들이 제시가 된다면 뭐 하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왜 안 배웠지? 기억을 못 하는 거겠지. 아, 여기 아직 안 들었어? 자, 등차의 항들이 제시가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요거를 생각해야 돼. 등차 항들이 제시가 됐다 여러 개가. 그럼 일단 빼자. 그런 느낌. 2차 방정식과 두근 뭐 해야 돼? 합잡고 곱잡고 하지. 왜? 그냥 그러라 했으니까 내가. 그거랑 같은 개념. 뭐 등차항들이 막 제시가 되면은 우린 당연히 빼고 시작을 할 거야. 빼고. 자, 그 소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A의 7, 등차 수열 AN에 A7이 얼마 하지? 도와줘? 20 정도 할까? A에 뭐 하지? 13. 아니야. 2 정도가 5래. 이렇게. 되나? 너 등차 수열 7번째 항이 20이고 2번째 항이 5래. 등차항들이 제시되면 나 뭐 하고 싶다? 빼고 싶다고. 오케이? 그럼 빼기 전에 살짝 이 A7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어떻게? 초항 A에서 몇 D를 더한 거? 그것보다 하나 더 빠진 D잖아. 몇 D라고 쓸 수 있다? 당연히 6D가 20이에요. 괜찮지? 너는 A 플러스 몇 D? 2야 2. 야, D가 옵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오케이? 되나요? 그런 다음 너에서 너를 한번 빼보자고. 그럼 빼기를 당연히 이용을 하게 되면 AA 사라지고 6D에서 너 D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5D가 되겠고 너에서 너 빼니까 15. 따라서 D가 얼마다? 3이라는 정보가 나온다고. 오케이? 다시. 왜 뺀다고? 그냥 빼라고 했어. 공차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공차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빼고 시작을 한다. 등차 수열이라는 게 사실 공차랑 초항 말면 끝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겁나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되나? 응? 되지? 근데 이거를 이따구로 빼고 있다 걸리면 또 혼납니다. 어떻게 뺄 줄 알아야 돼. 만약에 AN이 보이고 A에 K가 보인다. 등차항이 보인다. 그럼 당연히 나 뺄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보이는 이 OD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지 봤더니 너에서 너 뺀 거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너에서 너 뺀 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뭐라고 써야 돼 너는? n-k에 DO 이렇게 써야 돼. 알간 A3이 15고 A5가 19래. 금이 아파? 졸려? 밤을 또 왜 샜어?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대. 391번. 등차 수열이래. 뭐 하고 싶다 우리? 빼고 싶다, 그지? 빼면은 몇 D? 2D가 얼마다? 4다. 따라서 D가 얼마다? 2다까지 찾았지?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이 자동이 돼야 돼. 공차 찾았잖아. 나 근데 공차를 왜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일반항 잡으려고. 그럼 여기서 바로 A에는 공차 너라며 이 N까지 일단 자동이라고. 공차 N. 데이. 그런 다음 초항은 얼마야 지금? 초항을 모르잖아, 그지? 너를 완성시키려면 초항이 얼마인지를 찾아야겠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 하나 줬잖아. 3 넣으면 15 된다며. 그럼 너한테 3 넣어. 얼마야? 6이지? 그치? 근데 그게 15 돼야 되니까 얼마 더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라고. 힘들게 뭐 초항을 찾아가지고 무슨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 괜찮지? 자, 392를 풀어보시오. 일반항까지 완성. 어. 아, 3922. 391은 내가 했고. 다 됐어? 자, 빼니까 몇 D? 5D. 그게 얼마? 마이너스 25지. 이거 잘 빼야 돼. 방향 잘 보고. 그럼 D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를 보자마자 마이너스 5n까지 그냥 쓴 다음에 2 넣었을 때 5 돼야 되는데 얼마 돼 여기? 플러스 15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다 괜찮지? 자, 그 다음 393번. 자, 393은 반을 조금 좀 나눠놔. 이렇게 그 풀이에 살짝 반짝 나눠놓고 반을 이렇게 살짝 나눠놓으라고. 여기다만 써 일단. 뭐 말인지 알지? 좀 이따 다른 방식으로 풀어줄 테니. 자, 그 먼저 툭툭. 만약에 이렇게만 줬으면 뭐 할 거야 우리? 그냥 바로 뺄 거지. 빼면 공차 정보. 괜찮지? 응? 응. 근데 물론 여기서도 그냥 너에서 너 빼도 상관이 없거든. 이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온다면 얘네를 다 바꿔. 무슨 소리냐? A3은 뭐라고 쓸 수 있고 우리? A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고.
한 번만 봐. A7은 A 더하기 6D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너가 2A 플러스 8D가 23리다까지 괜찮지. 그럼 너는 뭐라고 쓸 수 있고? A 더하기 13D, A 더하기 17D. 그럼 따라서 너는 2A 더하기 30D가 68입니다. 오케이? 세팅을 한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 뭐 할 거다? 역시 빼긴 뺄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빼버리면은 10, 22D가 너에서 너 빼니까 43입니다. 괜찮지? 괜찮지? 따라서 D는 얼마다? 2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일단 자동으로 어디까지? A에는 2N이다까지 자동으로. 괜찮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딱 하나의 항이 얼마라고 준 게 아니라 뭐 더하기잖아. 조금 애매하지. 그럼 일단 D가 2라고 찾아놨으니 여기다 2를 넣어. 16 넘기면 얼마? 8. A는 얼마? 4. 초항이 4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여기에 보이는 너를 또 결국은 어떻게 찾은 거야? 이 20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내가 너에서 너 뺐지. 그치? 그럼 즉 여기에서 이것 뺀 게 여기에서 이것 뺀 게 21이잖아. 근데 그냥 뭐 해버리면 돼? 너 더한 거 얼마에서? 32에서 너 더한 거 얼마? 10 이렇게 빼도 된다고. 어차피 둘 다 더하기의 형태여가지고. 알겠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요렇게 나눠놔. 좀 이따 다시 풀어줄게. 다르게. 서윤아? 안 되는데? 벌써 그러면? 394 A2가 4A1 A4 더하기 A5가 46이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등차항 하나씩만 깔끔하게 준 게 아니라 더럽게 줬어, 그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천천히 하라고. A2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고? A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고, 너는 4A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따라서 D는 3A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왔고, 너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더하면 2A 플러스 7D가 46이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23A가 46 따라서 A는 2구나. 그럼 따라서 D는 얼마구나? 6이구나. 따라서 AN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동으로 1 넣었을 때 2 돼야 되니까. 요 정도 괜찮겠지? 3고 이상한 비례식 하나 나왔다. 뭐 할까? 내항외항 해야지 뭐, 그지? 응.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처리하면 2A8은 5A3 괜찮추이? 너는 우리 어떻게 풀 수 있고? 2배 A 플러스 7D는 A 더하기 2D까지 괜찮지? 근데 바로 위에 뭐라고 써있다? A가 얼마다? 4다라고 써있네? 대놓고 줬네. 그럼 4를 놓고 전개 한번 해보자. 8 더하기 14D는 20 더하기 10D. 따라서 D는 넘기면 4D, 넘기면 12. 요 정도 괜찮지. 바로 A에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우리? 3N 플러스 1 요렇게. 재밌지? 수요 재밌지? 어? 아니 샤프도 없어?
모든 걸 내어준 거야? 김민일 위해? 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상한데. 하나밖에 없는 샤프를, 그지? 네. 친구를 위하여. 우리도 아, 괜찮아요. 감동했다, 야. 지금 지울게. 하나만 더. 300. 96. 자, 봅시다. 돼서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등차 수열 AEN의 공차가 8일 때 등차 수열 3N 플러스 1의 공차를 좀 구해달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자,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하나 있나 보아. 나 저 N에다가 N의 정체는 뭐다? 자연수라고 했었지? 그럼 이 등차 수열을 쫙 나열을 한번 시켜보면은 너한테 1 넣은 거, 2 넣은 거, 3, 4, 5, 6, 7, 점점점점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아, AN이라 하자. 그런 이야기. 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 가지고 놀래? A에 EN 가지고 놀라 했지. 그치? 자, A에 EN을 갖고 놀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역시 N에다가는 뭐 집어넣을 거야 우리? 1, 2, 3, 4 자연수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순간 너는 초항이 마치 A2처럼 생겼겠고 그 다음 항은 이렇게 생긴 수열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돼? 돼? 그랬을 때 뭐 하래? A, 너의 공차가 8이래.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석해? 너에서 너로 올 때 플러스 8 된다. 플러스 8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 A2랑 너 A2랑 같은 거 다른 거. 당연히 같은 거. 너도 같은 거지. 그치?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너가 한 번씩 더해서 가야 되잖아.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한 방에 온 게 8이라는 건 개당 몇 개? 4개씩 더해졌다. 그런 얘기겠지? 되나? 별거 없지? 그럼 공차가 얼마짜리 인수열? 4였군. 그럼 이제 A에 3N 플러스 1은 1부터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너는 A4, A7, A10 점점점 요런 수열일 텐데 얼마씩 더해야 돼? 3D씩 더해야 되지. 3D씩. D가 우리는 지금 얼마? 4라고 찾아놨으니까 너의 공차는 12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 별거 없지? 그럼 이제 어떤 느낌? 너의 공차 4야? 너는 8. 너는 12. 어떤 걸 좀 느끼나? 앞에 있는 숫자만큼 공차를 곱해주면 되겠고 뒤에 있는 너는 의미가 없구만. 다시 A에 4n-3의 공차 찾아달래. 공차 얼마? 16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바로. 여기에 만약에 3,000을 뺐어. 공차 얼마? 이렇게 뭐 이렇게 3,000 더했어. 그게 16이라고. 알겠지? 응. 그런 느낌? 별거 없어. 자, 그 다음 개념 바로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 지금 A라는 수, X라는 수, B라는 수 세 개가
숙제 빨리 해. 세개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A, X, B라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너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A, X, B.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놈 있지? 너의 이름을 뭐라 하겠다? 등차긴 등차인데 그때 가운데 있는 놈이라고 해서 이름을 등차 중앙이라 하겠대. 그 얘기야. 별거 없지? 그럼 저 등차 중앙이라는 거에는 과연 어떠한 성질이 있길래 따로 배우는 거냐면, 봐봐, 이거 등차 수열이라며.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다? 차가 일정하다 이랬었지. 그럼 너에서 널 뺀 X에서 A를 빼든지 B에서 X를 빼든지 그 차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괜찮지? 그럼 다시 너를 싹 반대로 넘겨주고 너를 이쪽으로 좀 넘겨줄게. 그러면 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X 너도 플러스 X가 되지. 그지? 너를 넘겨주면 A가 되고 플러스 B가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 등차 중앙에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공식 아닌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좀 붙여주자 이거야. 자, 요거를 어떻게 조금 읽는 게 좋겠어? 그치? 저 식을 조금 바꿔주면 이렇게 되지. 2x는 a 플러스 b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이 x는 뭐라고 읽는 거야? 너와 너의 평균이라고 읽는 거지, 그지? 근데 그 평균의 느낌보다 내가 굳이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이유, 2x를 안 쓰고 x 더하기 x라고 써놓은 이유는 얘를 다음과 같이 외우는 게 조금 더 좋아가지고. 자, 어떻게 돼 있다? x 더하기 x라는 건 저 등차 중앙을 두 번 뭐 한 거야? 등차 중항 두 번 더 하면 양옆 합과 같아집니다. 등차 중앙을 두 번 더해주면 양옆 합과 같다. 굳이 힘들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중항이라 할 거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등비라는 건 뭐겠어? 비가 일정하다. 다른 말로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바뀌냐? 등비중항을 두 번 곱하면 양옆 곱과 같다.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먹으려고. 등차 어떻게 만든다고? 더해서 만든다고? 똑같은 수를.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두 번 더하면 양옆 합과 같다. 곱해서 만들면 가운데 거 두 번 곱하면 양옆 곱과 같다. 이렇게 좀 세트로 외우기 위하여. 별거 없지? 괜찮지? 그럼 이제 요 등차 중앙의 성질에 대하여. 성질도 뭐 별거 없음. 성질이라고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잘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까? 엄마 1, 4, 7, 10, 13, 16, 19, 점점점. 맞나? 3, 3, 3, 3, 3, 3. 맞네. 이런 등차 수열이 하나 있대. 잘 봐. 잘 봐봐. 여기서 둘, 너를 봤을 때 누가 등차 중앙이야? 너가 등차 중앙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당연히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 한다 했으니까.
돼? 그럼 잘 봐봐. 이 등차 수열에서 너를 한 번만 끄집어내서 쳐다보자 이거야. 그럼 일단 같은 간격으로 있는 애들도 당연히 무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고 등차를 이룰 수밖에 없고 같은 간격이니까. 이해돼? 3씩 더하던 걸 이제 6씩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빨간색 수열 속에서도 누가 중항이야? 너가 중항이지? 그치? 돼? 그럼 다시 너를 한번 봤을 때 얘네도 역시 뭐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때 이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등차 중항의 개념을 애들이 어떻게 좀 오해를 하냐면은 이 수많은 등차 수열 중에 꼭 연속한 세 개 중에 가운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항은 뭐다? 꼭 연속한 항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꼭 연속한 항에서만 그 중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면 중항이 존재한다라는. 오케이? 괜찮겠어? 응? 꼭 연속이 아니어도 뭐다? 중항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 중항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또 아니거든. 그래서 중항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줄 테니 잘 들으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등차 수열 파트에서 가장 꽃이 될 수도 있는 하이라이트 파트니까. 별건 없어. 자, 봐봐. A1, A2, A3, A4, A5 짜짜 이렇게 등차 수열이 싸라락 있나 봐. 자, 그럼 잘 봐봐. 봐봐. 내가 만약에 너랑 너의 중항이 얼마야? 라고 하면 뭐라고 읽으면 돼? 너요! 라고 읽으면 되지. 다시 너랑 너의 중항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A3요. 너랑 너의 중항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꼭 연속한 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중항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너랑 너의 중항은 얼마야? 2.5. A의 2.5. 근데 우리 수열은 언제만 정의해?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A 2.5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중항은 항상 존재하는데 이렇게 잡는 순간 중항이 없어. 중항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 예를 들어 내가 너랑 너를 물어봤다는 건 1번과 3번의 그 중앙에서 즉 평균에서 나와야 되지. 뭐가? 자연수가. 너와 너의 평균이 2.5가 나왔대.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은 A 2.5라는 건데 그런 항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중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 두 항의 평균이 이렇게 쓰지 말자. 두 항의 평균이 자연수다. 너무 어렵다. 두 항의 합이 짝수면 중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 암기합시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거 A 13, A에 17 중항이 있니?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더하니까 짝수니까. 그치? 그랬을 때 정확한 중항의 위치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하면 돼? 너랑 너의 평균이요? 이러면 되겠지. 평균은 얼마 된다? 15번째 요렇게. 오케이? 다시 만약에 두 항의 합이 짝수면 중항이 존재하는데 그 중항은 어떻게 존재해?
평균에 위치한다. 야 초딩이냐? 잘 존재한다 하길래. 다시 A13과 A의 110 뭐할까? 116 중앙 있어 없어? 없어요. 더하니까 홀수 없다고 얘는. 오케이? 중앙이 있다. 어디에 위치해? 너랑 너의 합이 130인데 65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평균으로.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찾냐가 이제부터 포인트가 될 예정이니까. 오케이? 괜찮지? 자, 397번을 보겠습니다. 또 오해할까봐 얘기를 해주면은 사실 이 등차 중앙이 교과서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거든. 이 시험에 나와요. 아니? 나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중요하다. 교과서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자, 등차 수열이 있을 때 가운데 항을 등차 중앙이라 합니다. 그럼 너를 어떻게 찾냐면요, 네. 너와 너의 평균으로 찾습니다. 요 정도는 얘기해 준다고 당연히. 그리고 끝이야. 사실 교과서적인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이제 우리 특별한 사람들은 여기가 중요하다고. 아니, 나랑 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진짜로 봐봐. 397번 한번 봐볼게. 397에 뭐라고 돼 있냐면 5x11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저 x 값을 조금 찾아달래.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된다? 등차 중앙 개념을 이용하면 된다고. 어떻게? 가운데 거 두 개를, 두 번을 더한 개, 양옆, 합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x는 바로 얼마? 8 이거 찾을 수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등차 중앙은 다 풀 수 있는 거라. 저 정말로. 알겠지? 되지? 응.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바뀔 터이니 잘 보시오. 응? 자, 뒤에 거 조금 더. 그거 없나요? 뭐? 그거요. 이름 까먹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 아 그래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을 까먹었어? 없이 해. 이제 끝내줄게. 뭐 쉬어? 규민이를 위해서. 규민이는 강철이라 괜찮아. 아닌가? 자, 398번. 다 원하면 쉬고. 한 명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가겠어. 민강이. 알지, 민강이? 민강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자. 자, 398. 뭐라고 써 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압이 9고 곱은 15. 필기를 하나 살짝 해놓으세요. 등차를 이루는 세수 그리고 내수. 그런 느낌. 중학교 때 연속한 세 자연수가 있습니다. 뭐라 썼어?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조금 센스 있으면 어떻게 썼다 우리? 너 x 플러스 1, 너 x 마이너스 1 이거였잖아. 등차를 이루는 세수라는 거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고 써도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센스 있으면 어떻게 쓰는 게 훨씬 더 그렇다? 너를 a 더하기 d, 너를 a 마이너스 d라고 써보자 이거야.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순간 너는 이제 초항이 아니야. 그치? d는 여전히 공차기는 한데 너는 초항이 아니라고.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된다. 초항은 너가 초항이지. 그치? 괜찮지? 어쨌든 세수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한다 우리 주로? a-d, a 플러스 d로 하는 게 좀
현명하다 이런 얘기야. 괜찮나? 내수는 너는 초항이 A-D고 공차는 여전히 D인 상태. 자, 4개 어떻게 할까? 좀 센스를 보겠어. 내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또 있어. 우선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하게 되면 너는 초항이 얼마로 보이고 A 3D로 보이고 공차는 뭘로 보여? 2D로 보이지? 2D씩 더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게 내수를 정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요 4개를 더하는 순간 그게 4A라고 깔끔하게 나와. 미지수가 원래 2개잖아. 그치? 더하는 순간 4A 미지수가 하나짜리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굳이 힘들게 이렇게 놓는 게 좀 일반적이다 라는 이야기. 괜찮지? 응? 초점 나갔나? 안 나갔어? 슬쩍 봐봐. 가까이 와서. 괜찮아? 자, 그래서 398번을 보겠습니다. 자, 세수 어떻게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다 했지. 내인 세 개를 뭐 하래? 다 더하래. 따다닥 3A가 9다 라는 건 A가 3이라는 이야기. 괜찮지? 자, 곱 너네 세 개를 곱하래. 그럼 설마 이거 이렇게 곱하고 막 이렇게 곱하는 사람 없겠지. 누가 봐도 너네들이 무슨 꼴? 합차꼴. 그럼 일단 A 3을 먼저 빼주시고 3-D, 3 플러스 D. 다시 3배에 9-D 제곱이 얼마요? 15. 이렇게. 되나? 너 얼마야? 4, 5, 5. D 제곱은 4. 따라서 D는 이거지. 자, 여기서 질문. D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니면 잘못 구한 거야? 뭐야? 아니 뭐 둘 다 되는 거야? 뭐야? 정답은 둘 다 됩니다. 역시 만약에 첫 번째 D가 플러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지금 A는 3이고 D가 플러스 2라는 건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1, 3, 5 이런 수열이라는 거지. 그치? 괜찮지?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무슨 뜻이야? 5, 3, 1 이렇게 수열이 진행된다는 거지. 근데 너도 등차 맞고 너도 등차 맞지. 그치? 그래서 둘 다 정답이야. 둘 다 정답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398번처럼 그냥 세 수를 구하시오. 너도 어차피 1, 3, 5, 너도 어차피 5, 3이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떻게 주기도 하냐면 뭐 괄호 열고 단 뭐 공차는 0보다 큽니다. 당연히 너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혹은 뭐 이렇게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를 더하시오. 그럼 너도 6, 너도 6. 답 내는데 문제 없게. 어쨌든 두 개를 다 따질 줄 알아야 한다. 땡큐. 쉬지 말자. 뭘 쉬어. 한 번만 한 정도 투표. 아, 기다려. 알았어. 자, 399. 나는 어차피 A35. 듣고 있었어요. 어차피 안 들릴 거라는 거. 그치. 원데이 투데이 아니잖아. 나랑. 그때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인지 구하시오. 자, 399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거. 뭐 빼요. 당연히 빼야겠다 그런 생각. 그치? 빼는 순간 4 D는 16을 하는 순간 AN은 4N을 하는 순간
여기까지. 숨도 안 쉬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지? 너무 빨라요. 안 빨라. You can do it. 자, 그 다음 이 일반항이 100보다 커질 때를 찾아달래. 그럼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100? 괜찮지? 되지? 4에는 크다 97보다 4분의 97 대충 24점 아닐까? 24점 얼마가 아닐까? 요렇게. 근데 이 n의 정체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자연수라고 하니까. 너보다 큰 자연수는 얼마? 그치? 25 이렇게. 잠깐 말이 짧네? 5 이러면 안 되고 25 이렇게 플레임으로 불러줘야지. 괜찮겠어? 아이 두 개만 더 하고 시작. 두 개만 더. 아 뒤에가 하이라이트인데 아직 하이라이트 안 했는데. 네, 하이라이트는 일단 이제 머리 식히고 나서 해야죠. 네,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마이너스 6n 플러스 40. 자, 문제 뭐라 써 있다? 다음 분자 쓸 n 하는 몇 항인지. 자, 부호가 바뀌는 항. 그럼 그 소리는 뭐야? 양수였다면 음수가 되는 항. 음수로 시작했다면 양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인가, 그지? 그럼 봐봐. 얘는 일단, 그러니까 0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시작해서 점점점점 작아지다가 이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밑에 시작해가지고 이 포인트를 찾아 나온 걸 수도 있지. 그럼 잘 봐봐. 너는 이거야, 이거야? 첫 번째 왜? 왜냐면 1 넣으면 양수라서 1 넣으면 양수라서 나쁘지 않다. 초항이 2 넣으면 자연수로 기울기 기울기, 오 나쁘지 않다. 오 너무 똑똑한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애들이 이거를 따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야. 너가 만약에 위에서 시작을 했으면 나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너가 0보다 작아지는 거 이렇게 따져야 되지. 밑에서 시작했으면 너가 언제 0보다 커지는지를 따져야 되잖아. 근데 이건지 이건지를 따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제가 양수로 시작하는지 음수로 시작하는지, 양수로 시작하면 0보다 작아질 때를 따져야 되고 음수로 시작했으면 0보다 커질 때를 따져야 되는데 어떤 걸 잡지? 어렵다고.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항이 몇 번째냐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따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오케이? 되겠어? 그럼 잘 봐봐. n이 얼마로 보인다 나한테는? 그냥 3분의 20으로 보이지. 그럼 너가 대충 얼마야? 6점 얼마지? 그치? 그럼 그 소리는 뭐야? 이 딱 정확하게 0이 된다는 게 6점 얼마라는 게 무슨 소리야? 참고로 등차는 한 번 커지면 계속 커지고 한 번 작아지면 계속 작아지지. 근데 딱 0이 되는 순간이 6점 얼마래. 그럼 그 소리는 뭐야? 6번째 항에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7번째 항, 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근데 어쨌든 6번째 항에서 7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뭐가 일어난다? 부호가 바뀐다고. 그럼 당연히 몇 번째부터?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이해돼? 아니, 물론 어떻게 하면 돼. 너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혹은 뭐 기울기로 해석을 해도 되고. 그래서 너는 0보다 작아질 때를 따지면 되는구나. 좋은데 이게 훨씬 빠르다고. 알겠어? 봐봐. 401번 3n 3분의 26 마이너스 26 어떻게? 는빵 26 맞지? 그럼 n은 3분의 26 8점 얼마 n 얼마?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라고 그냥. 7이에 뭐예요?
아니 이거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고 싶다면은 말리진 않아요. 좀만 2분만 쉬자 2분만.